안녕하세요, 벨만입니다. 오늘은 펀딩피 차익 거래로 좀 대표되는 크립토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프리미엄들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의 연율화 프리미엄이 거의 19%, 18%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GPT한테 이제 잠깐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현물과 선물의 개념도 볼까요? 현물은 그냥 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원유를 들고 있어요. 뭐 1000배럴. 선물은 계약이죠. 3월까지 원유 1000배럴을 살게, 아니 팔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까지 이걸 팔겠다라는 계약이고, 이 선물 계약을 하려면 그냥 증거금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1000배럴 가격이 뭐 1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증거금은 10원 정도만 내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10원만 가지고 100원을 거래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 선물은 기본적으로는 원자재 거래에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쌀 농사를 짓는 농부면 쌀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쌀의 가격을 딱 고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월에 쌀을 이 가격에 팔겠다라는 계약을 하고, 쌀을 이제 사야 되는 쌀 유통업자면 이제 쌀 가격이 지금 괜찮으면 사겠다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현물과 선물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에도 비트코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거 현물인 거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3월 29일까지 뭐 팔게, 살게 라고 하는 이제 선물 거래소들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에는 항상 프리미엄이 붙어요.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은 항상 차이가 납니다.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35,000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6월 선물은, 지금이 예를 들어서 3월, 2월이에요. 비트코인 6월 만기 선물은 사람들이 지금은 35K인데 6월에 얼마가 될까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든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으로든 프리미엄이 붙어요. 근데 저희가 금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시장 금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6월 만기 선물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보다 조금씩 비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는 이상, 뭐 이 선물 프리미엄을 쪼개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보유 비용, 실제로 뭐 원유나 비트코인은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지고 뭐 원유나 이런 심지어 뭐 지수 선물이나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든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수요와 공급. 6월물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그 다음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선물에 대한 그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걸 오늘 알고 싶은 건 아니고, 결국에 선물 차익 거래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오늘 2월 29일이고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이 62K네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이 65.7K 정도 돼요. 아니 62.3K, 2K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이제 3.5K 정도고, 62K에 3.5K니까 한 5% 조금 넘겠죠. 그러면 이제 연율화 프리미엄 17%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을 하나 62K에 사가지고 여기에 팔면은 연율화 수익률이 17%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 현물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델타가 없는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나는 지금 현물, 그러니까 캐시를 넣어가지고 현물 비트코인을 62K에 샀고, 6월 만기 되는 6월에 65.7K에 팔겠다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니까 6월에 실제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은 돈 남는 겁니다, 비트 하나당 6월에.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자금 대비 연율화 수익률이 한 17% 정도 된다고 보고. 근데 여러분 보면은 비트코인 선물들은 만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뭐 CME 선물들은, 이제 제도권에 있는 CME 선물들은 다 만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바이낸스나 OKX 같은 이제 여배 거래소들을 보면 펄프라는 걸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페추얼의 펄프인데요. 이게 무기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만기가 있고 얘는 무기한. 보통 펀딩비 차익거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펀딩비가 있어요. 펀딩비. 그러니까 선물의 만기를 없애고 싶은데, 선물에 그냥 만기를 없애버리면 프리미엄이 무한대로 치솟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춰주겠죠. 현물 가격 괴리가 계속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현물 가격에다가 선물 가격을 고정해 놓으면서 계속 이 선물을 유지하고 싶은데, 레버리지가 나오도록 유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만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프리미엄이 있고, 이 프리미엄을
할부를 하면은 펀딩비가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만기 때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건데 얘는 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프리미엄을 펀딩비라는 형태로 이제 할부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뭐 연유라 펀딩비는 항상 그 만기물 프리미엄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하나를 사요. 펀딩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나 사서 비트코인 퍼페추얼 하나를 팔아요. 그럼 델타가 0이잖아요. 델타가 0인데 펀딩비가 높고 펀딩비를 내가 계속 받는 입장이잖아요. 왜냐면 숏을 쳐놨으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뭐 펀딩비 주기가 보통 8시간인데 8시간마다 이자가 계속 들어오는 형태인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연에 막 10% 20%씩 수익 낼 수 있다, 불장에만 이라고 하는 펀딩비 차익 거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펀딩비 차익 거래 뭐 좋아요, 좋은데 그냥 이제 비트 현물이랑 만기가 있는 선물 하면은 그냥 고정금리, 현재 시점에서 그냥 고정금리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다음 BTC랑 이제 퍼페추얼 만기가 없는 선물을 하면은 변동금리로 매번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금이고 얘는 고정금리 적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페이아웃이. 여기서 조금 아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만기물 해봐야 레버리지를 낄 수가 없어요, 이 거래에는. 왜냐면 비트 현물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비트 현물이 하나 있고 현 선물 가격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이 거래에는 레버리지를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정직하게 이 고정금리만큼 혹은 변동금리만큼만 먹을 수 있는데, 비트 상승장이 와서 펀딩피가 17%, 18%가 되는 장이면은 솔직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 수익률만 먹기는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조금 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8%라는 펀딩피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펀딩피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연에 18%는 무조건 오를 거다. 그러니까 보유 비용이나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선물 프리미엄이 18%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코스피나 아니면 나스닥 선물들 연유를 해보면 시장 금리 수준에 있어요, 항상 프리미엄이. 그래서 18%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비트코인 가격을 정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승장일 때나 가능한 수치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써요? 이 펀딩피가 계속 내려간다고 봐야 돼요. 펀딩피가 계속 내려간다면 어떤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까?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있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간대요. 그러면 나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다가 고정금리로 빌려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우리가 짜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하나 입금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을 하나 입금해요. 현물. 뭐 델타가 1이죠 그냥. 이제 비트코인 퍼페추얼 만기가 없는 선물을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 엄청 잘 나오니까 30개를 살게요. 비트코인 30개만큼. 그다음에 비트코인 6월 만기물을 31개를 팔게요. 그러면은 뭐 일단 델타는 0이죠. 네, 가격 변동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페이아웃이 비트코인 퍼페추얼은 기본적으로 30계약을 매수했으니까 내가 펀딩비를 내는 거잖아요. 얘는 매도했으니까 지금 시점에 딱 고정된 프리미엄만큼이 있겠죠, 페이아웃이. 근데 예를 들어서 펀딩피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 펀딩피랑 프리미엄이 둘 다 20%, 근데 만기에 펀딩피가 그냥 이렇게 리니어하게 내려가서 한 10%가 됐어요. 그럼 여기 평균 한 15% 낸 거잖아요, 펀딩피를. 내가 프리미엄을 매도하는 시점이 고정이 돼 있죠. 내가 실제로 받는 프리미엄은, 이건 내는 프리미엄이고, 그러면 내는 프리미엄 평균 15%, 받는 프리미엄 20%니까 5%만큼의 갭이 남는 거예요. 근데 5%면 이제 그 선물 거래 하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저희 30계약 했습니다. 레버리지가 껴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30 하면 얼마죠? 150%. 근데 이거 조금 아이디어한 케이스고, 여러 가지 이제 거래 비용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레버리지 엄청 많이 써서 거래를 하니까 실제로 뭐 자산의 많은 부분들이 거래 비용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 펀딩피가 만약에 말도 안 되게 쭉 올라, 현물에 노출돼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겠죠. 왜냐하면 엄청 불장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20%가 됐을 때 이전 포지션을 잡아놓고 현물도 조금 가져가면 만약에 프리미엄이 안 떨어져, 그럼 현물 미친듯이 오를 테니까 현물 미친듯이 올라서 좋고, 만약에 현물 좀 떨어져, 그래도 요 프리미엄으로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해지가 잘 되는 포지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펀딩피가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올라서 이 펀딩피가 계속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베이시스 차익 거래를, 현물이랑 선물이랑 베이시스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물 간 차익 거래, 펀딩피는
할부고 계속 내려갈 거고, 프리미엄은 고정이라면 프리미엄을 지금 고정으로 받아놓고 펀딩피가 계속 내려가는 형태로 펀딩피를 내면 그만큼 수익이 얻는데, 그 수익은 내가 선물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한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델타에 중립적이다. 그 다음에 현물 익스포저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포지션을 잡으면 어차피 높은 펀딩피가 계속 유지됐을 때 나는 돈을 벌고, 높은 펀딩피가 유지가 안 돼도 나는 이 포지션으로 조금 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보적으로 좋은 포지션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익거래 관련 내용들을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뤄봤고요. 이거는 뭐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니까 좋은 타이밍에 포지션 잡으셔가지고 이제 요 비트 불장의 수혜를 다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